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1월 22일 주간 국내 배구랑 국내 농구 분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추천,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좀 해주세요. 지금 숲으로 보시는 분들도 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자, 앞서서 어제 있었던 경기 뽑기 한번 해봅시다. 어제 제가 몰빵으로 갔었죠. 주간이 4연승 중이었고 몰빵으로 갔었는데 봅시다. 제가 몰빵으로 갔었고 어딨죠? 요렇게 갔어요. 제가 정관장 승에 오케이 역배 가는데 뭐 정관장이 21대 0으로 시작해가지고 1쿼터 시작하자마자 이겼네 싶었는데 오케이가 5세트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는데 와 막판에 진짜 듀스 엄청나게 갔죠. 3시간 넘게 했습니다. 배구를 역대 최장시간 했었고 오케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심판 판정도 어제 경기는 손해보는 쪽으로 좀 많이 손을 들어줬어요. 하연용 감독 대행도 조금 째꼬란 곰수도 좀 부리기도 했었고 사실 곰수 부리길래 오케이가 이기겠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좀 세기가 부족했습니다. 황태기 서브가 센 건 알고 있었는데 서브 들어올 때 끝나겠는데 싶었는데 서브로 끝났죠. 어쨌든 어제 제가 현거는 좀 위험하다고 배당들이 메리트도 없고 페퍼가 2세트 정도 가져갈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페퍼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1세트 내주고 현건의 김나인 세터가 빠진 그 빈자리가 무척이나 크게 느껴진 하루였죠. 그래서 어제 뭐 강승부 현대건설 많이 갈 거라 했잖아. 아마 다 쓰러졌을 거야 아마. 그리고 오늘 NBA도 제가 몰빵 갔어요. 썩 좋아 보이는 경기가 크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나마 좋아 보이는 경기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요거 경기 추천드렸죠. 샬럿 프렌과 뉴올리언즈 프렌. 뉴올리언즈야 어제 9.5 프렌이라 가지고 이거는 프렌 할 줄 알아서 서로 그냥 2점슛 대결할 줄 알았었고 역시나 2점 싸움 좀 심했었고 계속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임이었고 샬럿도 웬만하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 프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게 샬럿이 오늘 3점슛 38개 던졌는데 7개가 들어갔습니다. 48개 던졌는데 확률이 17%인가? 평소 아무리 안 들어가도 얘들 37% 38% 정도 넣었었는데 20%는 적게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7점 차로 진 거 보면 오늘 경기 클리블랜드도 오지게 못했어요. 샬럿이 더 못했다. 라멜로를 3점 10개 때려가지고 1개도 못 넣었습니다. 야투 15개 던졌는데 1개 들어갔어요. 2점짜리 하나. 문신병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불지르러 가고 싶더라고. 얘가 3점슛 2개만 메이드 했어도 풀은 했어요. 10개 중에 2개만 메이드 하든가 아니면 3점슛 때리지 말고 오늘 날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어시스트에 집중했으면 되는데 안 들어갈 때 계속 3점 때려가지고 크니풀도 영 시원찮지 않고 짜증나더라고. 몰빵 갔었는데 아쉽습니다. 유용리스나 갈걸. 참. 진행한 거고 사실 이제 다시 연승 가봅시다. 주간 이제 5연승 실패한 것도 아쉽고 다시 주간 연승 타봅시다. 오늘 농구부터 볼게요. 울산 모비스와 SK입니다. 자, 모비스는 9등, SK는 4등이에요. 이제 얘들 푹 쉬다가 만나는 거고 올스타전 이후에 가용 자원은 원래라면은 SK 쪽이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모비스도 이제 구원군들이 꽤 도착을 했죠. 일단 이그분우가 전반기 막판에 팀에 적응을 했고 그 해먼즈도 한 두세 경기 빠졌다가 아마 이번 경기는 복귀를 할 겁니다. 1옵션 용병. 그리고 피게로아라고
그 아시아 쿼터 용병도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뭐 시간 오래 뛰지 못하더라도 한 10분 정도는 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뭐 서명진 원툴로 모비스는 농구했었는데 이제 뭐 서명진에다가 이승현도 괜찮고 뭐 해먼지야 계속 나오면 20점 이상 책임져주는 용병이고 아시아 쿼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선수 빨로는 이제 크게 밀리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비스가 SK 상대로 워낙 좀 잘 비볐다. 올 시즌에 3번 붙었는데 SK 원정 가가지고 2번 다 이겼어요. 3번 중에서 2승 1패 했습니다. 2승 1패. 그죠? 그래서 모비스가 생과계로 SK를 잘 다룰 줄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비스가 이길 때 배당이 2.45, 2.97이었어요. 오늘 2.27이죠. 그나마 좀 낮은 편입니다. 이 경기 SK가 승을 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느냐 물어본다면 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비스가 선수 충원도 됐고 이 팀이 그 감독에 대해서 충성도가 되게 강해요. 양동근이 모비스 레전드 출신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되게 형님 리더십도 있으면서 또 양동근이 무게감이 있어요. 잘 따라요 애들이. 이 경기는 어쩌면 모비스가 역배를 터뜨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SK를 적어놨지만 SK 가기보다는 모비스 프렌도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SK 승, 모비스 프렌, 언더 오버는 양 팀 다 수비 빡세게 하죠. 그리고 페이스 자체가 둘 다 되게 느려요. 얘들 체력이 많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수비 더 빡세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서울 삼성과 하고 갔습니다. 삼성은 전반기기 끝나기 전에 연패 엄청 오래 했습니다. 연패 10연패인가 9연패 했었죠. 했다가 깨고 다시 한 경기 모비스한테 한 점 차로 지고 끝났는데 이제 뭐 쉬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팀 분위기는 추스렸겠죠. 최근 안 좋았을 때 이관이랑 니콜슨이랑 싸우는 바람에 칸터가 이순희 용병 칸터가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왔어요. 근데 칸터의 재발견인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니콜슨보다 한국 농구 스타일에 오히려 더 맞는 선수가 칸터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어요. 막 40득점하고 막 그랬어요. 오늘 경기도 아마 칸터가 꽤나 많은 시간을 할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니콜슨도 이제 후반기 첫 경기니까 어느 정도 전반기 마지막보단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한국가스공사도 새로운 용병 보트라이프인가요? 얘가 뭐 필리핀에서 경기당 한 30점씩 박아주는 선수였는데 확실히 공격 툴은 있었습니다. 수비는 조금 어중간한 게 있었는데 공격은 1대1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테크닉도 괜찮아 보였고 그죠? 근데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 칸터랑 매치업 된다면 1대1 포스트업에서 되게 많이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인사이더든 아웃사이더든 가스보다는 삼성이 살짝 앞서 보여. 삼성이 정배당이죠. 저는 정배당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생각해볼수록 칸터가 보트라이프를 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니코슬도 절치부심한다면 3점 많이 들어가고 삼성의 장점인 스페이싱이 살아나면서 가스를 이겨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삼성 승으로 보고 언더 오버는 기준점이 얘들 158.5죠. 제게 상당히 154긴 한데 삼성이 워낙 마지막에 안 좋아서 그렇고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스도 뭐 좀 점수를 넣는 선수들이 좀 정해져 있긴 한데 저는 보트라이트 얘를 좀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수비는 못하고 공격은 웬만큼 해. 그럼 오버야. 그죠?
서울 삼성도 3점 웬만큼 들어가면 오버 뜨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삼성 승에 삼성 오버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자, 삼성화재 우리카드 배구입니다. 자, 배구 어떻게 될까요? 직접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에서 도산지가 독감 증세로 안 나왔는데 오늘은 나오겠죠. 나올 거고, 우리카드 얘들도 반짝했다가 직전 경기는 현대캐피탈에 졌어요. 그죠? 아무래도 우리카드의 문제점은 용병 공격수가 연타를 너무 많이 때려. 그냥 벽 보고도 그냥 블로킹 벽으로 쳐내고 해야 되는데, 조금 블로킹이 자기 앞에 있다 싶으면 연타를 너무 많이 때립니다. 오히려 아시아 쿼터 알리가 더 강타를 때리는 경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얘를 지표 쫙 비교해보면 4라운드 기준입니다. 삼성화재는 다 7등이야. 꼴찌야. 서브 빼고. 최근 서브가 3위인 이유는 아희가 4라운드에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서브 빼고 전부 다 꼴찌입니다. 근데 우리카드도 리시브는 잘 봤는데 세터가 문제가 있어서 세팅에서는 삼성화재가 큰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더럽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트 토스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불량은 다만 우리카드가 삼성화재는 좀 더 앞서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전력 차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경기 그렇게까지 큰 전력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카드 정배로 가기에는 조금 무서움이 있습니다. 마행까지도 뜰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삼성이 마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정말 애매한 경기긴 해요. 그죠? 저는 이 경기 승패로 접근한다면 그래도 우리카드가 좀 더 앞선다고 봅니다. 삼성화재는 도산지가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3대0으로 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도산지가 삼성화재 변칙 배구의 핵심이에요. 세턴데도 공격 점수 5점씩 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카드 미들 블로커들이 할 일이 많아. 그렇게까지 미들 블로커가 센 팀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삼성화재는 또 아이가 미쳐 날뛰면 우리카드가 더더욱 말릴 가능성도 있고, 그죠? 그래도 승패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고 한다면 우리카드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이길 가능성도 있고,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언더오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기준점 185.5인데 저는 이 경기가 역 언더가 뜰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봅니다. 기준점 185.5는 되게 높은 수치고, 둘 다 세터까지 가는 과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토스까지 가는 과정이, 이 경기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확 기우는 경기가 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요. 근데 이 경기는 185.5라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우리카드 승에 언더 쪽 추천드립니다. 다음 도로공사와 기업은행입니다. 자, 도로공사, 기업은행 얘들 올 시즌 1천, 2천, 3천 전부 다 도공이 다 이겼어요. 다 이겼고, 도공은 연패를 크게 당하는 팀이 아니에요. 올 시즌 꾸준하게 그냥 2승했다가 1패하고 9승했다가 1패하고 막 그런 식입니다. 연패 잘 하지 않아. 거의 연패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직전 경기 이겼고, 그 전에 흥국생명에서 잡혔지만 이번에는 이길 타이밍이긴 한데, 하나 걸리는 게 도로공사가 기업한테 3연승 중이라는 점. 여배에서 한 팀한테 이렇게 호구 잡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죠? 3연승 했으면 한 번 질 타이밍도 됐는데, 그 역배의 그 지표를 찾아보려고 해도 최근 도로공사에 리시브가 미쳐진 수준이에요. 40%가 넘어가요. 지금 4라운드 들어서 5경기에서 3승 2패 했는데, 얘들이 정관장이랑 흥국생명한테 졌어요. 근데 지는 경기에서도 도로공사가 대전 정관장전에 3대0으로 졌지만 리시브가 36.2%였고, 흥국생명 상대로도 졌는데 3대2로 졌는데 리시브 효율이 41.9%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이 말은 뭐냐,
섹스도 웬만하면 잘 올라갔어요. 공격수들이 파워가 좀 빠졌다는 건데, 그죠? 리시브 세트까지 1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범실이 조금 찾았다는 말인데, 이 도로공사가 리시브 세팅이 이렇게 좋은 팀이 오늘 지게 되면 3승 3패예요. 4라운드 기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리시브 효율 뜨면 이 경기는 6경기 4라운드 기준으로 승률이 4승 2패는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 경기는 기업은행이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리시브 효율이 40%가 넘어가는데 승률이 5할이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경기는 도로공사가 이길 겁니다. 마인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 할 것 같아요. 기업은행이 일단 리시브 세팅이 조금 흔들려요. 그리고 공격수들이 빅토리아 괜찮죠. 괜찮은데 파워 있어요. 파워 있는데 얘도 범실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빅토리아는 그래도 평균 이상 친다고 보고 나머지 뭐 육서영이라든지 이런 애들 해줘야 되는데 육서영이 기분이 너무 심해요. 빠따는 좋아 육서영도. 근데 얘는 잘하는 날과 못하는 날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잘하는 날에는 빠따 어떨 때 보면 빅토리아가 친나 싶을 정도 세게 때려요. 그런데 안 좋은 날에는 안 보여 얘가. 세트에 1점 내고 막 그럽니다. 안 되는 날에는. 그런 날이 어떤 날이라면은 집중타 받을 날이에요. 그 리시브 집중 목적타 서브 받을 때. 도로공사가 육서형 쪽으로 목적타 서브 계속 넣으면 이번 경기에는 도로공사가 조금 이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시브 효율이 40%가 넘어가는데 기업은한테 질까? 지금 배당 떨어졌죠. 그래서 효율 만약에 오늘 뭐 도로공사가 뭐 평균적으로 따지면 리시브가 오늘 간만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아. 근데 리시브가 평소대로만 된다면 오늘 경기는 도로공사가 이기는 게 맞습니다. 다만 무서운 건 기업은행의 임명옥 리베로가 웬만한 건 다 건져낸다. 미친 것 같아. 어제 그 KB 손해보험의 이학진인가 리베로? 나 그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그 점수 들어가는 걸 몇 개를 잡아 올리는지. 야, 걔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다는데 앞으로 오래 보겠더라고. 와, 파이팅도 넘치고 젊은 패기가 저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오케이 갔었는데 와, 너무 잘 잡아 올려서 놀랬습니다. 놀랬어. 미친놈인 줄 알았어. 근데 임명은 매일마다 그런 플레이를 하니까 뭐 임명옥이 계속해서 뒤고 올려준다면 기업이 또 도로공사가 리시브가 좋다고 해도 비빌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경기 도로공사가 질 것 같진 않아요. 도로공사 승에 언더 오버는 기준점이 182.5인데 요것도 5세트 가지 않으면 여자 배구에서 넘기 힘듭니다. 도로공사가 워낙 리시브가 좋기 때문에 20점 넘기는 세트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도로공사 승에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또 몰빵이에요. 이걸 나누는 것보다 몰빵으로 가서 수익을 더 챙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누진 않았습니다. 두 경기 몰빵이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